나 정말 죽겠다 싶을 즈음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얼마나 잠들어 있었던 건지 제가 다시 깨어나니 남편이 제가 하루를 꼬박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깼어? 다행이다. 나 당신 못 일어나는 줄 알고 놀랐잖아. 당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수혈하고 했는데도 하루를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 아기는 무사한 거 맞아? 애는 무사해. 걱정하지 마. 나 그럼 애 보러 갈래. 지금 가면 볼 수 있지? 아니, 당신 지금 여기서 더 움직이면 안 돼. 아직 조심하라 그랬어. 하루 꼬박 누워 있었다며. 그 정도면 괜찮아. 그래도 엄마가 애를 봐야지. 어떻게 그냥 누워 있어. 애를 보러 가겠다는 제 말에 남편은 난감해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사실 애 여기 없어. 무슨 말이야? 그럼 애가 어디 있는데? 아기는 안전해. 지금 엄마가 데리고 있어. 당신 의식 못 차리는 거 보고 큰 병원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엄마가 아기만 괜찮으면 집에 안전하게 데려가겠다고 하셨거든. 보통 아이는 상모랑 같이 퇴원을 하는데 내 의사도 없이 아이를 시어머니가 데려가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싶었습니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 아무튼 내가 동의해서 그러자고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일주일만 더 있다가 퇴원해서 아이 보면 되지. 다 당신이랑 우리 가족 위한 거야. 뭔가 이상했지만 그 당시는 저도 막 의식을 차린 탓에 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출산이 처음이다 보니 아는 게 별로 없었고 그냥 내 상태가 오죽 심각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계속 병실에 누워 있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간병한다며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도 지나고 아이 걱정이 되었던 저는 남편에게 아이 소식을 물었어요. 애는 잘 있대? 어머니한테 영상통화 좀 걸어봐. 영상통화는 뭐하러. 잘 있는 거 알면 됐지. 그러지 말고 퇴원해서 직접 봐. 남편은 어쩐 일인지 제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중에 볼 수 있다며 자꾸 변명을 하고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하는데도 거절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이 너무 이상했던 저는 결국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는 제 사정에도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것도 수상했고 일부러 제 전화 피하는 것처럼 연락받지 않으시는 시어머니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과는 연락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밤중 남편이 잠이 든 모습을 확인하고 남편의 카톡 대화를 보게 된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발견하기도 전에 제일 위에 웬 여자와 나눈 대화창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하트가 수십 개 붙어 있는 것만 봐도 그 대화 상대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설마 평범한 지인 사이에 그랬을 것 같지 않아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톡 대화를 보게 되었고 남편이 제게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대화 상대는 남편의 상간녀였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던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불 속에서 대화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게 된 대화 속 두 사람은 내연 관계가 확실해 보였어요.
하필 남편이 얼마 전에 핸드폰을 바꾼 탓에 저장된 대화 내용이 몇 달치밖에 없어서 언제부터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몇 달간은 만나고 있었던 게 확실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이 저 때문에 화난 시어머니를 달랜다며 친정엄마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 때에도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발이 나던 날 겨우 와서 변명하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빨리 돌아가겠다며 연락을 했던 걸 보게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둘이 그냥 잠깐 만나는 사이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둘이서 여보 자기 하며 언제 집에 오냐 불러대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제가 엄마 간병을 한다고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집에 없는 동안 남편은 그 여자 집에서 자고 출퇴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면 집안이 유난히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남편이 제 대신 쓸고 닦은 게 아니라 아예 사용 흔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나는 남편이 말은 툴툴거려도 내 생각을 조금이나마 해주는구나 하며 고마워했는데 설마 그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제가 임신한 상황에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려 신혼부부 행세하고 다녔다는 게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사이가 소원해졌었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이전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남편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나자 저는 제 아이를 데려갔다는 시어머니가 더더욱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산모가 아직 병원에 있는데 왜 아이를 밖으로 데려간 건지, 왜 엄마인 저한테는 보여주지 않는 건지 모든 것이 수상하고 미심쩍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아이 사진을 보낸 시어머니를 보니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가 너무 예쁘다며 좋아하는 걸 보니 제 아들이 험한 꼴을 당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행은 불행으로 바뀌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애 너무 예뻐. 그녀 안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아들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았네. 그럼 누구 아들인데 당연히 날 닮아야지. 앞으로 새엄마랑 살아야 될 텐데 지 엄마 안 닮아서 다행인가? 그래 천만 다행이지. 아무튼 애만 떼놓고 잘 구슬려서 이혼해야 하니까 말 잘하고 조심하고 있어. 조심은 하고 있는데 자꾸 애 보여달라 난리네. 이러다 이혼 얘기도 못 꺼내겠어. 지금 당장 할 것 아니니까 괜찮아. 애는 잘 있다고만 하고 나중에 병원에 보냈다고 말하면 되지. 자기들끼리 내 아들이 남편 닮았다며 저 안 닮아 다행이라는 말은 그러려니 했지만 그 다음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애만 떼어놓고 이혼을 한다니, 아프지도 않은 애를 병원에 보냈다고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더라고요. 정말 저희 애가 어디 아픈가 싶은 걱정까지 하고 있었죠. 그런데 더 위로 올려보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저를 떼어놓고 이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충격이었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진지한 사이였고 저와 이혼하고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언제 말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희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이혼하려 했던 것 같았어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서 짐작일 뿐이지만 아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가 물려받을 재산까지 욕심을 내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 사이 하필이면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던 겁니다. 진작 자기 아들의 외도를 알고 있었던 시모는 제가 그 집 핏줄을 데리고 이혼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유, 그동안 애 하나 못 만들어서 그 걱정을 시켜놓고 하필 이제 와서 임신이 될 게 뭐야? 그러게, 나도 예상 못했어. 너는 조심 안 하고 뭐 했어? 아유, 이러다가 이혼 못하겠다 하거나 애 데려간다 그러면 어쩌려고?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나. 근데 오히려 잘 됐지 뭐. 지윤이는 애 갖기 싫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애 데려오면 키워는 주겠다고 그랬거든. 그 여자가 애를 낳던 말던 내가 데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걔가 바보도 아니고 지 배로 낳은 자식 그냥 주겠니? 남편 바람난 거 알면 무슨 짓을 하려고? 걔 그 정도로 독하게 못하는 애야. 아니면 무슨 수를 써야지. 그렇게 무슨 수를 쓰겠다고 한 것이 다름 아닌 이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아이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 불륜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제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을 떼놓고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핑계를 대고 아이만 데려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이혼 핑계야 많지. 지 엄마 병간호한다고 1년간 나 혼자 살았지. 애 안 갖는다고 핑계댔지. 그것만 해도 유책 사유 충분하지 뭐. 꼭 법정까지 안 가도 내가 걔 정도는 구슬릴 수 있어. 옛날부터 내 말이면 껌뻑 죽던 앤데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달라고 그러면 지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지가 애 데리고 혼자 살 수 있겠어? 돈도 없는데. 두 사람이 저를 얼마나 가짠게 생각하고 기만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순하고 큰 소리 못 내는 제 성격상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면 마지못해 해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동안 엄마 간병하느라 남편과 시댁 눈치 보던 저였으니 오죽했을까요? 게다가 이제는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제가 기댈 곳도 없으니 남편은 아마 제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포기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생각해봐도 만약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면 남편의 말대로 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 제가 믿었던 남편이 저를 그렇게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려고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람은 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자식을 뺏어갈 생각을 했을지 도저히 인간이 할 짓이라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모성애는 생각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막 아이를 낳은 어미에게 아이를 떼어두면 무슨 불안을 느끼고 의심을 하게 될지는 미처 몰랐던 거죠. 사실 저도 그동안 남편 말이라면 너무 믿기는 했네요. 남편이 수상하다 생각했어도 남편 말 한마디에 의심을 거두었던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 걱정 때문인지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했고, 덕분에 제가 시모와 남편의 끔찍한 계략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라는 놈의 만행을 알게 된 저는 그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밑에서 코 골며 자고 있는 저 인간의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남편을 깨워 자초지종을 물어봤자 속 시원한 답을 들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데려간 제 아이를 순순히 내놓을 것 같지도 않았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이를 찾는 게 먼저였던 저는 남편보다 병원 측에 제대로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새벽,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난동을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 어디 갔어? 당신들 누가 시켜서 일을 이렇게 한 거야?
산모가 여기 있는데 엄마 동의도 없이 애를 내보내는 게 말이 돼? 산모님, 제발 진정하세요. 저희는 가족들 동의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내 가족도 아니야. 바람난 남편이랑 내 자식 훔쳐가려는 시모가 내 가족이야? 내가 낳은 내 새끼 왜 당신들이 함부로 해? 병원에서는 가족 동의를 받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뒤 경찰들이 도착하자 병원 측도 당황해했죠. 저는 경찰들에게 아이를 유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했어요. 내 애를 훔쳐갔어요. 병원이랑 짜고 치고 나한테 말도 없이 데려갔다고요. 아휴, 일단 진정 좀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과 시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서 안 보여준다는 거죠? 나더러 핑계대면서 여기 묶어놓고 그 사이에 내 아이를 빼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찾아가봤자 안 보여줄 게 뻔하니까 제발 같이 가서 저희 아이 좀 찾아주세요. 제발요. 이제 가족도 없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제가 부탁할 곳은 경찰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울부짖는 소리에 병원은 시끄러워졌고 그 소란에 남편까지 일어나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경찰들을 붙잡고 있는 걸 보고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왜 여기 있어?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저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남편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표독스럽게 째려봤습니다. 네가 내 걱정하는 척을 해? 내 새끼 어디 갔어? 내 아들 어디 갔냐고! 그제서야 남편은 제게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당황스러워하며 핸드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뭐, 이거 찾아? 왜? 당신 엄마더러 내 새끼 빼돌리라고 하려고? 당신 설마 내 핸드폰 봤어? 아니, 남의 물건을 왜 건드려? 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상황이야?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애 낳은 엄마한테 애 안 보여주는 식구들이 어디 있어. 네 놈이 나 속여서 내 자식 떼놓으려고 했다는 거 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둘 줄 알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지금 많이 아파서 그래. 태어나면 아이 보여준다니까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산모부는 아이를 유괴당했다고 하시던데 아닙니까? 예? 유괴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희가 부부인데 왜 애를 유괴해요? 자기 자식 유괴하는 부모도 있답니까? 뻔뻔한 남편의 대꾸에 경찰들이 물어보자 그놈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여보, 새벽에 병원에서 뭐 하는 거야? 바쁘신 분들 불러서 억지 부리면 안 되지. 집안 문제는 저희끼리 해결할 테니까 경찰분들은 그냥 돌아가세요. 남편이 경찰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다들 제 말을 안 믿어주면 어쩌나 싶어서 정말 그 사람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여경분이 병원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산모 동의 없이 아이를 내보내기도 하나요? 보통 며칠 동안 아이도 병원에 있다가 같이 퇴원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긴 한데 아이한테 별 이상 없으면 가족분들이 데려가기도 하시죠. 산모 동의도 없이요? 그건 아니지만 남편분이 사인하셔서. 그럼 일단 산모님 동의는 없었던 게 맞네요. 아니, 정말 집안일이라니까요. 제가 애 아버지인데 뭐가 문제 있습니까? 그래도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아이 신변 문제도 있고 우선 같이 집으로 가시죠. 다행히 경찰들은 제 말을 들어주셨고 남편은 핸드폰도 없이 시댁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저와 경찰차에 타서 꼼짝없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에 초인종을 누르자
시모가 잠옷바람으로 나와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네가 왜 여기 있어? 내 아들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시모를 밀친 채 제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제 아들은 아이 침대에 눕혀져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그동안 긴장과 걱정으로 들끓었던 마음이 식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자 아까 제 편을 들어주셨던 여경분이 병원복 차림의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시고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자기 손자를 어디 데려가냐며 난리가 나버렸어요. 넌 뭐하는 짓이야? 내 새끼 어디 데려가려고? 말 똑바로 해요. 당신 새끼는 여기 있고 얘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에요. 당신 새끼 타령하고 싶으면 그 옆에 그놈이나 잘 챙기세요. 자식 새끼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운 사람이 어디 남의 애를 넘봐. 뭐라고? 저기 이제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애 낳다 죽을 뻔한 거 살려놨더니 어디서 행패야?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당신 아들이 나 몰래 바람 피고 있었던 거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바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이 누굴 의심해? 증거는 당신 아들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걸로 증거 제출해서 이혼 소송할 거니까 애도 제가 데려갈게요. 양육권 소송해봤자 당신네들 오늘 이짓거리 한 거 밝혀지면 애 절대 못 데려갈 거야. 그리고 당신들 유괴로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아이를 데려 나왔고 경찰들의 도움으로 곧장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이 별 생각 없이 그랬는지 작정하고 남편 놈을 도와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병원에서 한시도 더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안전한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고 그 사이 저는 이혼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카톡 증거도 증거가 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었고 남편과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작정했던 것처럼 모두 제 탓이라며 저의 유책을 주장했지만 제가 무슨 짓을 했던 남편이 벌인 잘못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덕분에 저는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의 양육권 역시 제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남편이 갓난아이를 제 동의 없이 데려갔던 게 인정되어서 남편은 아이의 이사가 있을 때까지 면접 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이 유괴가 아니라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덕분에 일이 잘 풀려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남편을 피해 이사를 가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돈 한 푼 없으면 혼자 어떻게 애를 키우겠냐며 재산 분할을 차일피일 미루었지만 다행히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이 있어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치사하게 재산 분할 안 하는 남편 문제도 남편의 월급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해결했고요. 그렇게 지금은 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5살쯤 되어 슬슬 전 남편과 면접 교섭 협의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전 남편을 만날 날만 걱정하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알고 보니 그 집에서 더 이상 제 아이를 찾을 일이 없어졌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 자기 핏줄 타령하던 시모도 제 아이에게 미련을 버렸나 봅니다. 그 년놈이 여태 붙어먹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혔지만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부디 저와 저희 아들에게 관심 갖지 말고 더러운 것들끼리 서로 보듬으면서 잘 살았으면 싶네요. 그런 부정으로 태어난 자식의 앞길이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야말로 제 아들을 누구보다 빛나게 키울 테니 걱정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에 실패해서 혼자 자식 키우며 살게 된 제 인생이 불쌍하다 하지만 저는 제가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후회스러워도 아이를 낳은 것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니까요.